원작 안톤 체홉의 청혼. 커피 한 잔 낭독극 시작하겠습니다. 나타샤의 어머니 윤정은 2층 거실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조명이 들어오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며 반갑게 손님을 맞는다. 새로 산 정장에 하얀 장갑을 끼고 인사를 하며 용웅 등장한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그래?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 잘 지냈나?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덕분에 그럭저럭. 출판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늘 기도는 빼먹지 않고 있지. 자, 앉지. 그런데 왜 그렇게 정장을 하고 우리 집에 왔나? 흰색 와이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에 광택을 낸 구두하며 어디 가는 길인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모님과 나타샤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 복장은 설날 방문 때 복장인데. 다름이 아니고 실은 존경하는 사모님 부탁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부탁이라는 걸 드리러 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그때마다 저에게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려서요. 물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생수를 허겁지겁 마신다. 윤정 관객에게 말한다. 수상한데 돈을 빌리러 온 거야. 어림없지. 그래, 무슨 일인가? 실은 존경하는 사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사모님 보시다시피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은 도움을 청할 자격도 그럴 만한 처지도 못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존경하는 사모님 뿐입니다. 아유, 그렇게 지루하게 말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게 바로 말하게. 따님인 나타샤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게. 나타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지금 내 딸과 결혼을? 난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가 그 말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나? 난 자네를 항상 내 아들처럼 생각했어. 그리고 난 자네를 사랑했었네. 천사여, 그리고 항상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런 내 정신 좀 봐.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진심으로 환영하네, 나의 사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장모님, 장모님? 그렇지. 내 가서 나타샤를 불러올게. 따님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무슨 얘기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당연히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갑자기 말하면 나타샤가 거절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살금살금 가서 조용히 말해야지. 그럼 기다리게. 윤정은 신이 나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1층으로 내려간다. 혼자 남은 용웅은 여행에서 돌아온 소년처럼 맥 빠진 모습으로 앉아있다. 주택의 오래된 창문과 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한겨울 사시나무 떨리듯이 추위에 떨고 있는 용웅. 좁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우 불안해한다. 그래, 결정을 내려야 돼. 이상적인 사랑이나 영원한 사랑이니 말로만 떠들면 뭐해. 아유 추워.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어. 이런 젠장. 평소에 입던 옷을 그냥 입고 올 걸 그랬나? 아니지. 청혼하러 왔는데 그냥 바지에 옷은. 나타샤는 분명 좋은 아내가 될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35? 이건 위험한 나이지. 혈압에다가 심장이 약해서 누가 건강을 챙겨주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래, 결혼을 해야 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타샤가 올라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용웅. 밖에 걸린 시계를 자주 바라본다. 이때 나타샤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앞치마를 두르고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이다. 당신이었군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나타샤. 죄송해요. 앞치마에 이런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서 엄마는 상인이 왔다고 해서 그냥 올라왔는데 보기 좋습니다. 요즘은 늦은 저녁 시간에 노래 연습하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던데. 연습실도 생기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는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다. 식사는 하셨어요? 먹고 왔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요즘은 어떤 노래 연습하세요? 혼자 있을 때 들어볼게요. 지금 신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른 이야기 해요. 오늘 의상이 아주 멋진데요. 역시 옷이 날개라고 하더니 딱 용훈 씨를 보고 한 말이네요.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수상한데요? 무슨 느낌이랄까? 왠지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뭐죠?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린다. 어머, 첫눈이 와요. 여기 보세요. 지금 조금씩 내리는 게 눈이 맞죠? 아, 그러네요. 흰 눈이 쌓이면 앞마당에 눈사람을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존경하는 나타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당황하시거나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타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 가족과 저의 가족이 친하게 지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편의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주차장이 당신 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그쪽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제 소유의 땅입니다. 아니에요. 존경하는 나타샤, 어머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출판사를 하시는 사모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제공을 해왔던 겁니다. 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우리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존경하는 나타샤,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빈틈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상한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참 답답하시네. 서류를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나타샤, 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땅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단지 저 땅이 누구 땅이며 제가 그동안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정말이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야 할 이유가 없군요. 뭐라고요? 호의?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의 땅을 빌려서 쓰는 거지인 줄 아시나요? 점점 기분이 나빠지네요. 눈만 내리지 않았으면 당신에게 저의 태권도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저의 고귀한 인내심을 제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숙한 여자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나요? 저는 저의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다는 것을. 그만하자고요. 손바닥만한 땅 가지고 눈 내리는 연말에 이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죠. 그러나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땅 이야기 했다가는 그때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것은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바로 옆집에서 이웃하면서 오랫동안 아주 친하게 지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래 하셨듯이 저희 땅인 주차장 용지를 그동안 무상으로,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한다는 것을. 이때 나타샤의 발이 용우의 옆구리를 가격하면서 용웅 거실 바닥에 쓰러진다. 저는 두 번은 경고하지 않아요. 땅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폭력을 쓰기 전에 어서 꺼지세요. 제 땅입니다. 우리 땅이에요. 당신이 서류를 가져와서 증명을 하든 세상이 두 쪽이 나든 우리 땅이에요. 그 땅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줄넘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에 업혀서 자란
소중한 내 땅이란 말이에요. 나타샤 용웅의 팔과 다리, 머리를 마구 꼬집는다. 나타샤, 그만해. 너무 아파. 용웅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힘들어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똑똑히 말해두겠는데 당신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에 자주 놀러왔어. 왠지 알아? 그것은 우리 엄마가 해주는 칼국수가 맛있어서 저녁 때만 되면 고양이가 돌아오듯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가 먹을 칼국수를 빼앗아 먹었다고. 이제 와서는 내 땅을 감히 넘봐? 참 좋아. 국수를 빼앗기듯이 호락호락 땅을 빼앗길 것 같아? 저기도 우리 땅이고 저 앞에 있는 땅도 우리 땅이야. 용웅 나타샤의 흥분된 모습에 당황한 나머지 벌떡 일어서며 소리친다. 뭐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당신의 먹을 것을 빼앗아 먹었다고요? 이건 분명히 해둡시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입이 짧아서 국수를 남긴 것을 내가 먹었다고요. 그리고 저 땅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께 헐값에 팔았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어. 헝가리안 댄스 음악이 흐른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수작이야. 저 땅은 우리 거예요. 제 겁니다. 저 땅을 아무도 못 쓰게 입구에다가 담을 쌓아서 봉쇄해버릴 거예요. 그런 짓만 해보세요. 내가 모두 부셔버릴 겁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군. 말로는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면서 제 땅이에요. 어디 남의 집에 와서 행패해요. 정말 인간 이하의 말종이군요. 나타샤, 만일 제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심장이 뛰지 않았다면 당신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 겁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제 땅이라고요. 우리 거예요. 제 거예요. 우리 거라고요. 제 거라고요. 이때 나타샤의 어머니 윤정은 즐거운 표정으로 들어온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주차장 우리 땅이지. 그야 당연히 우리 땅이지. 아니, 어르신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가슴이. 이복의 귀여운 총각. 당연히 우리 집 앞에 있는 땅이니 우리 땅이지. 지도도 안 보나?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땅을 준다고 하기에 배려를 해주신 거야. 시세로 따진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신 거라고. 그걸 내 입으로 얘기를 해주어야겠나? 그만하고 제발 정신 차리게. 그러고 보니 혹시 재개발이 시작되니 보상받을 욕심으로 그러는 건가? 평당 500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요즘 세상에 억지를 피운다고 땅 주인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나타샤, 어서 내쫓아라. 더 이상 내 눈앞에서 썩 꺼지게 해버려. 아, 그런 거였군. 어쩐지 오늘 옷도 이상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저 땅을 빼앗을 요량으로. 에이, 이제 알았다.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단 엽차기가 아니라 필살기로 이빨을 뿌려트렸어야 했었네. 나타샤, 집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가 앰뷸런스 실려가면 무슨 동네 창피니. 그럼 우리는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참아야 해. 요즘 세상에 SNS가 발달해서 큰일 나. 집안 체면도 이제는 생각할 나이가 되지 않았니?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라는 걸 명심해라. 명문대 총장까지 지내신 할아버지를 생각해야지. 그 땅이 우리 집안 소유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입이 찢어졌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증명해 드린다니까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목소리 크다고 자랑하는 건가? 교양이는 우리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질 않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를 않나? 모녀지간에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오만방자한 인간이라고? 내가 왕년에 남들 3명은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더 이상 당신 집안과 땅 가지고 싸울 생각 없으니 재건축을 진행하면 공용주차장으로 땅을 기증해버리겠어. 아니, 누구 땅을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주인 마음이지. 그리고 자네 듣자 하니 어른한테 아주 버릇이 없어. 어디서 예의도 없이
당신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가는구만 그래? 이웃이라고 하면 이건 아니죠. 가슴이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 제발 그만하세요. 그래, 더 이상 들어줄 수 없구먼. 상대를 하지 마세요. 아주 질이 나쁜 인간이에요. 우린 절대 양보 못해. 쓰러져 있던 용웅, 세상과 단판을 지을 각오로 두 주먹을 불끈 쥔다. 화가 난 얼굴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재판합시다. 재판.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콩 심은데 콩 난다고 막무가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성격하며 내가 당신 아버지를 한두 번 봤어야지. 똑같네, 똑같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국하신 아버지를 욕하지 마세요. 최소한 우리 집안은 정직하게 살아왔고 대개의 삼촌처럼 돈을 횡령해서 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니까요. 당신 집안 사람들은 전부 과대망상 환자들이에요. 자네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다가 그래, 자네 작은 이모 그 여자는 아마 건축가랑 바람나서 도망갔지 아마. 사모님 모친은 한쪽 몸이 삐뚤어져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더 이상. 용웅, 쓰러져 소파에 누워 고통스러워한다. 나타샤 모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쏘아붙인다. 당신 아버지는 노름꾼이고 그 이모란 여자는 또 어떻고 완전 수다쟁이에 담배는 입에 항상 물고 다녔지. 금연구역도 모르고 다녔어 세상에나.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사모님이 대학에서 왜 쫓겨났는지 다 안다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질 사기꾼 어디서 엄마를 욕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어. 자네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인간이고 악랄한 사기꾼이야.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용웅, 가슴을 움켜쥐고 허둥지둥 퇴장한다. 우리 집에 다시는 발들여 놓을 생각하지 마, 이 사기꾼아. 저질 사기꾼 정말 치사한 인간이죠. 지금까지 저런 인간을 이웃이라고 챙겨줬으니 참 어릴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저놈이 우리 집에서 나가면 소금이라도 뿌려라. 에이, 연말인데 재수없게. 백국장! 아래층을 향해 소리친다. 1층에서 창문을 열고 대답한다. 네. 천일염은 비싼데. 아니 됐어요. 소금 말고 그냥 소금물 뿌리세요.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서. 한바탕 싸움이 끝나자 잠시 쉴 겸. 그리고 뭔가 빠진 듯해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이 없다. 그런데 엄마, 저희가 오늘 여기에 왜 왔어요? 아, 그거 내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저 교활한 놈이 감히 너하고 결혼을 하고 싶대나? 글쎄 청혼을 하고 싶다는 거야 너한테 말이다. 청혼이요? 정신이 나간 게지. 너하고 결혼을 하고 싶대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윤정은 분노의 눈동자로 씩씩거리며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나타샤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만감의 감정이 교차되는 표정으로 나타샤는 엄마를 바라보고 소리친다. 엄마, 아니 왜 그러니? 너도 화가 나서 미치겠냐? 그게 아니라 나한테 청혼을? 나타샤 바닥을 뒹굴기 시작한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팔을 허우적거린다. 왜 그러는 거니 나타샤? 이 엄마가 다시는 저 녀석이 오지 않게 단단히 하마. 이제 분노는 좀 삭히고 릴렉스 릴렉스. 나 어떡해? 나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30이라고요. 아니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30이면 한창 나이지. 요즘은 40에도 시집 못 가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33세 너희 아빠랑 결혼했어 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얼른 데려와요, 얼른. 엄마가 빨리. 누구를 말이냐? 청혼하러 온 사람이 한 명이지 두 명이에요? 어서 빨리 데려오세요. 죽어버릴 거라고요. 얼른 데려와요. 얼른. 아니 이게 무슨 변덕이냐. 아까는 죽일 똥 말똥하더니 이제는 지가 죽을 것 같으니 데려오라고. 이거 참. 아무리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지만 이거 나도 여자인데. 뭐예요? 얼른 데려와요, 얼른. 알았다니까. 그나저나 뭐라고 하고 데려오냐? 내 처면은 뭐고? 엄마 잘못이에요. 너희 아빠랑 똑같네. 뭐든 잘못되면 내 탓, 잘되면 자기 탓. 하여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그래, 모두 다 내 잘못이다. 윤정 투덜거리며 퇴장한다.
혼자 있는 나타샤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만지면서 문 밖을 연신 쳐다본다. 용웅이 오는 것을 알고는 조신하게 의자에 앉아있다. 아니, 아까는 원수 보듯이 나를 몰아내더니 이제는 순순히 들어오라는 건 또 뭐야?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다리도 아프고 맞은 옆구리도 쑤시고 팔다리도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데 이거 괜히 갔다가 또 맞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웃인데 얼굴 붉히면서 계속 살 수도 없으니 일단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용웅 씨, 어서 오세요.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아니 그럴 일도 아닌데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기억이 났어요. 저 주차장은 당신 거예요. 사실 뭐 몇 평 되지도 않고 짜투리 땅이라서 요즘 시세도 따져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신경이 너무 예민했나 봐요. 저한테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나타샤를 위해 살고 있는지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 진심을 조금이나마. 네, 그래요. 진심 잘 알죠. 어릴 때 칼국수 나눠 먹던 사이인걸요. 우리 다른 얘기해요. 저한테는 분명한 서류도 있고 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만 하시죠. 어떻게 그 얘기를 꺼내게 하지? 가수 준비는 잘 되고 계시나요? 그러고 보니 제가 다음 달부터 공연이 잡혀 있어요. 오, 잘 됐네요. 이제 돈 많이 벌겠어요. 그동안 백수였는데. 아직 그건 아니고 기획사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일이 바빠지면 제가 키우는 반려견을 어디 맡겨야 하는데. 저는 걔하고는 친하지 않아서. 인기 가수 뱅뱅도 잘 나가잖아요. 혹시 무대에서 보면 사인 좀 받아주시겠어요? 완전 팬이거든요. 네? 뱅뱅요? 아니 그 인기도 별로 없는 가수를 나타샤께서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래하면 뭐니 뭐니 해도 나가수죠. 가사 좋고 가창력 좋고. 그건 그렇고 뱅뱅이 키운다던 애완견 방송에서 한번 보았는데 엄청 멋지던데요? 존경하는 나타샤. 제가 기르는 개를 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 개는 이제 한물간 개예요. 뭐든지 유행이 있고 시대적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그것은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참 이상하시네요. 인기 그룹 뱅뱅을 삼류 가수 취급을 하지를 않나, 세계적인 명견을 똥개 취급을 하지를 않나,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의 주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에만 계시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제 말도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다고요. 그만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노래 연습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고양이 좋아하지 개는 안 좋아하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고양이를 좋아한다고요? 개가 훨씬 좋지요. 고양이는 털도 날리고. 집에서는 고양이가 낫죠. 요즘 대세는 반려견이죠. 귀엽고 사랑스럽고. 고양이라니까요. 개는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고양이는 또 숨이 막혀. 더 이상. 용웅 고통스러워하며 소파에 쓰러진다. 이때 다시 윤정 등장한다. 잘 돼가나?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소파에 또 쓰러져 있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아니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래. 개보다는 조용한 고양이가 낫지. 반려견은 너무 키우기 힘들다고 하던데 허약한 자네는 고양이가 낫지 않나? 창문에 다니는 불개미도 무서워할 사람이 심장도 약해가지고 개 짖는 소리에 놀라면서. 그만하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용웅 숨을 헐떡이다 소파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쓰러진다. 연기 하나는 최고인데 저 인간 좀 보세요. 이제는 아주 죽어가는 척하며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나타샤 용웅에게 다가가서 흔들어 보다가 이야기한다.
자려면 대게집에 가서 자라고요. 이봐요. 엄마, 왜 또? 이 사람 좀 이상해요. 숨이 막혀. 용웅 기절한 듯이 누워 있다. 연기야. 보면 몰라. 아니야, 좀 이상해. 엄마, 이 사람 죽은 것 같아. 글쎄 아니라니까. 윤정 용웅이 누워 있는 옆에서 뺨을 자루로 때린다. 사모님 아픕니다. 깨어났네. 어서 이 물 좀 마셔보게. 나타샤 용웅 옆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는다. 그래 둘이 어서 결혼해. 제발. 딸애도 자네의 청혼을 허락했네. 정말이십니까? 그래 사랑스러운 나타샤와 결혼하게. 정말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됐지? 자네와 내 딸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젠 날 좀 내보내주게. 나타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당연하죠. 하지만 개보다 고양이가 낫다는 건 인정하시죠? 인정 못하죠. 고양이가 더 나아요. 개가 더 낫다니까요. 이제 행복한 결혼이 시작되는 거야. 샴페인을 한잔 해야겠어. 맨정신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구만. 음악이 흐르며 공연은 막을 내린다.